저는 EBS 영어 강사 정승익입니다. 잘 오셨고요. 4강에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수능 영어 준비 전략. 이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 남은 시간들 중에는 가장 빠른 때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체계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허둥지둥하거나 또는 불안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수능 영어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요, 가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파트 1. 수능 영어에 대해서요,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고 학부모님이시라면은 정말 이제 실전이거든요. 예, 또 중학교 때와는 마음가짐이 다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제대로 이해할 거고요. 파트 2, 당연히 대비 전략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수능 영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전략 나눠보고요. 파트 3는 대입에 대해서도 제가 살짝 언급해 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입니다. 수능 영어에 대해서요. 초등, 중등 부모님들도 제가 정말 이제 강의 통해서 많이 만나 뵙는데요. 잘 모르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첫 자녀가 초등이었다, 중등이었다. 그러면은 수능은 아무래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비를 안 하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수능은요, 일단 난이도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2023년 9월에 수능을 대비한 모의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영어 시험은 잘 아시겠지만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과는 다르죠. 절대평가 뭡니까? 90점만 넘으면 누구나 1등급이에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80점만 넘으면 누구나 2등급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1등급, 2등급을 구분하는 점수가 매번 다르지만 영어는 항상 똑같습니다. 90점 넘으면 누구나 1등급, 80점 넘으면 누구나 2등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절대평가 방식인데요. 팩트를 보자라는 거죠. 1등급 비율을 볼까요?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4.37%입니다. 전국에서 9월 모의고사에 응한 학생들 중에서 1등급의 비율이 4.37이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 되시니까요. 제가 중요한 정보 드릴게요. 9월 모의고사는 제가 왜 가지고 왔느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N수생들이 이 시험은 대거 응시를 합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은 1년에 2번 있습니다. 6월, 9월 2번 있습니다. 다른 모의고사는요, 다른 지역들 이제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고요. 6월, 9월 이때만 수능 출제 기관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6월, 9월, 특히나 N수생들은 6월, 9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6월에는 시험을 조금 이제 응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때가 좀 이르기 때문에요. 또 더운 여름이고 하니까 6월은 그냥 넘어가지만 9월은 수능을 보는 N수생이라면 누구나 응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거의 다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요, 1등급의 절반 수준, 그리고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 지금 N수생이라는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입시 기관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1등급, 2등급까지는 N수생이 절반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가 현역 고3이다. 현역 고3. 현역 고3이라면요. 지금 4.37 중에서 절반만 현역 고3 겁니다. 전체적으로 현역 고3의 영어 1등급 비율은 전국에서 단 2%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강연을 통해서 어머님들을 만나고요. 학부모님들 뵙거든요. 이 이야기에 제일 많이 놀라시는데요. 또 지금 처음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때만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현역 고3들 중에서요. 영어 1등급을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단 2%, 98%는 1등급을 받지 못하고요. 2등급까지 간다라고 해도요. 지금 4%와 약 13%를 합치면은요. 17%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1, 2등급은요. 절반 이상의 N수생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7%의 절반 이상을 떼주고 나면은 결국 남는 것은 약 8% 수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역 고3은 한 8% 정도가 80점을 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1등급 단 2%. 그리고 아이고 선생님 그 80점은 넘겠죠 라고 기대하시겠지만 80점을 넘는 학생들도 전체의 약 8%가 되는 거니까 90% 이상은 80점도 넘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수능 영어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초등, 중등에서 수능 영어에 대해서 이런 방송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요. 좀 이렇게 멀리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주변 어떤 미디어에서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뭐 다른 과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믿으신 채로 수능 영어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못하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비율은 아마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제 주관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굉장히 힘든 미션이 맞죠. 근데 희망적인 이야기는요. 누구나 그럼 어떤 다른 누군가는 앞서가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든 목표는 맞습니다. 1등급을 목표로 하세요. 그럼 전국 2%의 현역 고3으로서 도전하는 거고요. 2등급에 도전하십니까? 전국에서 무조건 10% 안에 드는 영어 실력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래 강조해서 했느냐? 지름길, 쉬운 길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영어 성적이 쉽게 특정 교재나 강의 그냥 조금만 듣고 되는 거였으면요. 이렇게 비율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절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효과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거라면 이렇게 비율이 적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에 대해서요. 차근차근히 좀 알아가 보겠습니다. 수능 영어는 풀이 시간은 총 70분이 주어지고요. 듣기평가 방송이 나오면서 이제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듣기평가 총 17문항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20분이 쓰이죠. 저게 중요합니다. 그럼 남는 시간은요. 50분밖에 없습니다. 남은 50분 동안에 독해 문제 18번부터 45번까지 28문제를 풀어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한 문제에 걸리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죠. 주어진 시간이 채 2분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그렇죠. 28문항이기 때문에 2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1분 몇 초 되는 시간 동안에 문제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화면에서 또 많은 분들이요. 듣기도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듣기 그거 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딱 말씀드릴게요. 듣기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안 들려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데 그 안 들리는 게 갑자기 빨리 말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일정 속도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빨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안 들려, 안 들려요. 이거 뭘 말합니까? 그 단어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실제로 듣기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영어이지만 수능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만 듣기는 굉장히 천천히 말합니다. 다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듣기를 틀린다? 그거는 역시 단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3강에서도 많이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어휘에서 판가름이 난다고요. 중학 수준에서 어휘가 머물러 있고 수능 기출 단어 외우지 않고 어휘를 소홀히 하면 듣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때 막 많이 들으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결국에는 어휘 문제입니다. 최근에 수능 영어 출제 경향 트렌드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스템적으로 1등급의 비율은 많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 1등급 지금은 저렇게 적지만 앞으로 시험이 많이 쉬워져가지고요. 막 1등급이 20%, 30%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그럴 일은 저는 개인적 주관이지만 거의 없을 거다. 아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루어진 수능 영어의 역사가 있잖아요. 1등급의 비율이 적을 때도 있었고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뭐 12%, 15%까지도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에는 이제 어떤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1등급이 너무 많을 때는 야 이거 변별력이 너무 없다. 시험이 더 어려워져야 된다 라는 여론이 있고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질 때는 야 너무 어렵다. 좀 쉬워져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하실 때 그 여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난이도를 조절한 게 바로 이 정도입니다. 1등급이 7%, 8% 수준으로 형성됐을 때 적당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조중에서 절반 이상이 N수생의 몫이라면 현역 고3으로서는 3%에서 이제 1등급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적을 때는 2%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저기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인문, 사회, 자연, 문화, 예술 분야에 정말 다양한 지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게 수능 영어의 가장 최신의 트렌드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같이 글의 수준이 어렵습니다. 교과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고난도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어린 자녀가 또 있다라고 하신다면 독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결국에는 영어 문제 이전에 우리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말 해석을 놓고 보고도 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오늘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 짧은 강의 통해서도요. 제가 충분히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글을 가까이 하고요. 매일매일 독서하지 않는 친구들은요. 수능에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영어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이후로는요. 이제 같은 유형으로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예측 가능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predictable 하다 그러죠. 이 시험은 딱 지금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형 면에서 그리고 소재 면에서 그리고 난이도까지 예측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측 가능한 이 시험 전략적으로 대비하셔가지고요. 한번 고득점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같이 논의를 해볼 거고요. 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수능 영어가 왜 이렇게 1등급이 적을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요즘 뭐 초등, 중등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세상인데 수능 영어 1등급이 아니 왜 이렇게 적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주 심플합니다.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지금 이 보고 계신 수능 영어 문제는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어휘입니다. 글이 어려워요. 글이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재가 어려운 겁니다. 소재가 어렵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소재에 활용되는 어휘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어 문장은 어차피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비슷합니다. 뭐 우리가 중학교 때 문법 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문장이 뭐 5가지 형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 갑자기 뭐 50가지, 100가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 이론이긴 하지만 막 새로운 영어가 막 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대로예요. 딱 하나가 막히죠. 문법 아니 그대로야. 문장 길이 비슷해. 하지만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이 문제 지금 저 빈칸을 메꾸는 문제인데요. 조금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를 만한 단어를 박스를 한번 쳐봤거든요. 자, 또 이제 이걸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으실 거고요. 네, 공유하셔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왜 지금 보셔야 되냐면요. 고1 때보다도 고2, 고3 갈수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1 때 또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은 고2, 고3 되면서 영어도 어려움을 겪거든요. 자, 미리 보셔야 됩니다. 단어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쓱 물어보세요. 이거 알고 있는가? 몇 개나 알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모를 만한 단어 첫 번째 줄부터 precision, determinacy, 정확성, 확정성 이런 뜻이거든요. requirement, debate, progress, extent, ongoing, achieving, representation, proliferation 이런 거 좀 어렵죠. 확산 이런 뜻이고요. 이때 representation은 뭐 진술인데 그건 좀 어렵습니다. refinement, 정제하는 거고요. 조금 더 가볼까요? insight, 어떤 통찰력 이런 뜻이고요. approximation, explosion, unmasking, illusion, determinacy, precision, alternative, representation, analysis, achieving, representations 뭐 비슷한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위에 나왔던 단어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나오는 그 단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박스에 나오는 단어들을 계속 모르잖아요. 이거 해석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지금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지 말고 유추하여라. 아니요. 이거 유추 못해요.
모르는 단어가 적어야 유추가 가능합니다. 뭐 한 문장, 두 문장 읽었는데 한두 개 정도 몰라. 그러면 이제 혹시나 이게 이런 뜻인가라고 유추가 되겠지만 모르는 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perspective, regard, confusion 몰라. 다 몰라. 그러면 유추가 불가능하고요. 방금 박스로 제가 만든 이 부분들이 다 해석이 안 된다? 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짐작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학교 교과서보다 당연히 어렵고요. 고등학교 교과서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수능 영어입니다. 어휘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어휘에서 승부가 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도요. 어휘를 마음먹고 하루에 막 100개씩 열심히 외우는 친구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할 겁니다. 거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어휘, 그리고 역으로 말해서 어휘를 내가 확실하게 잡는다. 내가 뭐 미리 영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간 것도 아니야. 하지만 승희쌤 말 믿고 나 진짜 하루에 30개 아닙니다. 저 진짜 100개씩 가겠습니다. 해서 한 1년 정도 진짜 열심히 외우지 않습니까? 저 온라인 서점에서 수능 기출 단어장 하나 사셔가지고요. 또 EBSI에 또 어휘 강좌 또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하나 구매하셔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굉장한 변화가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휘 외우실 때는요. 혹시 이제 단어책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우리말 뜻만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명단어가 있고요. 그 옆에 우리말 뜻만 딱 이렇게 달랑 있는 단어책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또 그런 걸 선호해요. 왜? 공부를 많이 하기 싫거든요. 문장이 밑에 붙어 있고 이러면은 이걸 또 다 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어휘는요. 무조건 최소한의 예문이랑 같이 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어휘 암기야말로 철저하게 암기예요. 암기.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 그 수십 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어떤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평범했던 거, 그냥 일반적이었던 거, 그 기억 안 나요. 뭔가 특별했던 거, 뭔가 자극이 왔던 거, 그런 것들이 기억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 반복적이었던 것들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학교 급식 메뉴가 대표적인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식 메뉴 중에서 생각나는 거 3개만 들어봐라 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거 매일 나오는 거. 우리 학교에 정말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거 있죠.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 막 마라탕 같은 거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막 기억에 남는 겁니다. 반복하거나 자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어를 외우실 때도요. 정말 반복을 많이 하시거나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외워야 됩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reflect 반영하다, reflect 반영하다, reflect 반영하다 이렇게 외워가지고는요. 그렇게는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개수의 문제인데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게 몇 개씩 외울까 또 정해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가이드를 잡은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300개씩 가면 안 됩니까? 박수 쳐드립니다. 예, 10배 더 많이 외우겠다. 너무 좋죠. 선생님 근데 300개씩 가면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수능 영어에서 요구하는 단어 수준이 최소 한 5,000개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뭐 300개씩 외우셔도요. 그렇게 외우셔도 충분히 수능 영어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반복이 생명입니다. 망각곡선 아십니까? 망각곡선. 인간은요. 외운 것들을 다 망각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요. 외운 것들의 80% 이상이 사라집니다. 이거는요.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보셔야 돼요. 뭐 복잡하게 계획 짤 거 없습니다. 그냥 매일 공부하시면 됩니다. 망각할 때쯤 또 외우고 이게 계획을 짜서 가도 괜찮은데요. 대다수 학생들은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면 너무 힘들 겁니다. 그냥 계속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되고요. 독해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단어책만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요 지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뭔가 나에게 자극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독해를 같이 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장을 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독해 문제집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출 단어장에 있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가시게 되면은 서로 간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날 거고요. 자,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휘 1단계에서 판가름이 난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그래도 뭐 입시 또는 이 수능 영어에서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교직으로 따지면은 17년이고요. 뭐 이 수능 영어에도 10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영어가 결국 안 되는 학생들은요, 기본이 약해요.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쌤 자꾸 까먹게 됩니다. 저는 소질이 없나 봐. 이러면서 이제 다 탈락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소질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우리말 하는 거 다 알아들으시죠? 왜? 그냥 반복을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빨리 말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이거 영어 똑같아요. 자주 보고 열심히 계속 보면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계속 반복하면 얘는 언어기 때문에 무조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문법 구문은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수능 개념 EBSI의 무료 강좌를 이용하셔가지고요.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하기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보이십니까?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 단락이 아닙니다. 한 문장이 한 단락 같은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장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문법 구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문장을 해석하는 경험도 쌓으셔야 돼요.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보다도 더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수능 영어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단어를 알아도요, 아차 하면은 우리 왜 옛날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잘못 잘라가지고 의미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슷합니다. 워낙에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분에서 제대로 문법을 캐치를 못하고 문장 해석을 못하게 되면은 문장 전체 의미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수능 개념에서 기초 문법 그리고 문장 해석에 대한 요 연습까지도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중학교 때 이런 공부를 안 하셨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단어 위주로 슥슥슥 내용 위주로 보시거나 그냥 중간기말고사 대비만 대강 하셨다. 그러면 수능 영어에 도전 못 하십니다. 심지어 화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해석해 보세요.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요. 한번 쭉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해석이 안 된다. 단어 문제? 오케이. 단어는 찾아보시고요. 단어 알고도 지금 구조 파악 전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 풀겠습니까? 그죠? 문법 구문은 가볍게 EBSI에 있는 수능 개념 강좌들 또는 다른 선생님들의 기초 강좌 통해 가지고요. 문법 구문으로 검색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예 직접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EBSI의 수능 개념. 제 강좌니까 열심히 만들었겠죠. 수능 영어 기본 공식이라는 강의가 있고요. 또 구문 강좌입니다. 밑에 것은요. 수능 잡는 대박 구문이라는 구문 강좌가 있습니다. 제 거 문법 구문 추천해 드리는데 반드시 이걸 들으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거 두 개 추천해 드리고 다른 선생님들 것도 충분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같은 문장들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영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은요. 짐작되시죠? 영어 문제를 우리말로 해석을 한 겁니다. 수능 영어 수준의 그 모의고사 문제를 우리말로 해석을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 부분을 이 빈칸을 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말로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제 찾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선생님 저는요 어려서부터 독서를 너무 안 해가지고요 힘든데요. 또는 이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는 너무 독서를 안 했는데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지금 막 고전을 막 찾아서 읽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훈련법 공개해 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엄청난 책들을 찾아서 문해력을 올리기에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요 이런 겁니다. 이 한 10문장 정도 되는 글에서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제를 찾는 방법은요. 처음에 한 3-4줄을 보시면서요. 이 정도를 보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나 개념을 한번 찾아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노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노력, 근면, 그리고 노력이라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럼 이 글은 분명히 노력이나 근면한 거, 비슷한 느낌이죠? 막 노력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묵직하잖아요? 요리 재료로 따진다면은 사실 파나 마늘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메인이 되는 경우보다는 뭐 삼겹살이라던가
그렇죠? 이게 묵직한 재료들, 뭐 생선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메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많은 이제 단어들 중에서도요, 노력, 근면, 저런 단어들은 묵직하게 보이죠. 저걸 먼저 잡아요. 그럼 노력, 근면은 소재입니다. 그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거를 열심히 읽어 나가면서 찾는 겁니다. 힌트는 의외로 많이 있어요. 문장들이 한 10개가 있기 때문에 노력 근면에 대해서 이 필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노력이나 근면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성공의 책임이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통들을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재능은 어떻습니까? 재능이 분명히 이득이 됐을 거잖아요. 유리한 점을 제공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승익이라는 사람이요, 성공했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근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성공해서 따라오는 것들을 누려야 된다. 난 그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는 재능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요, 빈칸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요 전략인데요, 빈칸 밑에 내용을 봐야 됩니다. 노력과 분투의 도덕적 중요성을 막 부풀린대요. 그 예시가 밑에 나옵니다. 뭔가 재능 이런 것들보다는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해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끝끝내 뭔가 노력이나 근면의 중요성을 실제보다도 더더더 부풀린다라는 건데, 자, 지금 들으시면서도 이게 지금 영어 내용이고, 저는 영어 강사인데 우리말로 들으면서도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단기간에 문해력 높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에서 주제 찾는 훈련을 반드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입에 대한 전략까지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조금 서머리를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단어에서 납니다. 어휘암기를 얼마나 지독하게 하느냐, 거기에서 1차적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정말 기초가 없는 친구들, 뭔가 이렇게 막 많이 배우지 못한 친구들도요, 단어 외우잖아요? 진짜 해볼만 합니다. 정말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지만 단어만 알아도 안 된다. 빠르게 수능 개념에서 문법 배우고요, 문장 해석하는 요령 배워서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 책을 많이 안 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주제 찾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소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딱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이거 제가 가볍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저의 10년의 강의 통해서 드리는 정말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렇게 끝끝내 모의고사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내신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강에도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내신 따로 모의고사 따로가 아닙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잡으면서 내신철에는 그 시험 범위를 조금 더 공부해서 잡아 나가셔야 되고요. 모의고사를 버리면 안 돼요. 모의고사 성적을 관리를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1 때 아이고 뭐 난 아직은 긴장감이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대충 대하거든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고3까지 끌고 가면 수능 최저 그리고 정시라는 이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마치면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 정보를 찾아 헤매십니다. 근데 정보를 왜 얻으려고 하십니까? 사실은요, 조금 더 쉬운 길,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안 보고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길,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입니다. 어휘암기가 대표적이 되겠죠. 어떻게 100개씩 외웁니까? 그걸 해냈을 때 가장 확실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EBS의 다양한 강좌 통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또 함께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